자, 얘들아, 유리수. 유리수의 정의를 쓰라고 했거든요. 자, 유리수가 뭐냐면 유리수는 두 정수 A, B에 대하여 B분의 A. 근데 이때 B가 0이면 될까 안 될까? 얘들아? 안 되겠지? B가 0이면 그냥 저건 0이 돼버리잖아. 그치? 그래서 B는 0이 아니에요. 그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우린 얘를 유리수라고 합니다. 근데 유리수는 얘들아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플러스 부호가 붙는 양의 유리수. 자, 얘는 분모 분자가 자연수인 분수에 양의 부호 뭐였어 얘들아? 그렇지, 양의 부호 괄호하고 플러스를 붙인 수. 우린 얘를 양의 유리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2분의 1, 2분의 3 쭉쭉쭉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양의 유리수가 있으면 누구도 있겠어요? 그렇지, 음의 유리수도 있어요. 음의 유리수 똑같습니다. 분모 분자가 자연수인 분수에 얘는 뭐랄까? 그렇지, 음의 부호 누구? 그렇지,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인 수입니다. 또 이 안 써도 될 것 같아서 써줄게. 예를 들면 마이너스 뭐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쭉쭉쭉 많이 있겠죠? 자, 근데 이거 완전 중요. 2번. 자, 유리수를 분류할 건데요. 어떻게 분류할 거냐면 유리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정수 그리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자, 근데 정수는 또 여기서 세 가지로 나눠져. 뭐냐면 양의 정수. 우리 배웠었지? 양의 정수 뭐였어? 1, 2, 3, 4. 자연수라고도 했었지요. 예, 1, 2, 3 이런 것들. 사실 플러스 부호를 붙여주긴 하는데 플러스는 우리 생략할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 또 누구 있었어? 0. 그 다음에 음의 정수. 음의 정수는 뭐였냐면 예쁘게 생긴 숫자에 앞에 마이너스 부호 있었지? 맞아요? 네. 그런 숫자들을 음의 정수라고 했어요. 자, 근데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얘들아 예쁘게 생기지 않았다는 소리잖아. 그럼 누구 있었어? 분수. 분수나 소수 이 꼴이 있었지? 그러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쭉쭉쭉 이런 것들이 있다는 소리네. 네. 근데 뭐 분수도 아니, 소수도 있어요. 뭐 1.7 뭐 이런 것들. 자, 근데 문제를 내볼게. 플러스 2분의 4였어. 얘는 지금 생긴 게 얘들아 분수지? 네. 맞아요? 그럼 얘 정수가 아닌 유리수인가? 아니요. 아니야. 왜냐면은 약분을 해주면은요 얘는 2가 돼서요 그냥 정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표로 나타내면 너네가 표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가끔 표를 못 읽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유리수는 이렇게 있잖아. 네. 그럼 여기에 정수라는 애가 있어. 이렇게 됐어? 자, 근데 여기에는 자연수 누구? 자연수 누구? 양의 정수라는 거지? 네. 그 다음에 그럼 반대로 여기 누구도 있어? 음의 정수. 음의 정수도 있어. 근데 또 누구도 있겠어? 0. 0은 그냥 여기다 쓸게. 자, 근데 그럼 여기가 어디냐는 거야, 여기. 얘가 누구겠어? 정수가 아닌. 그렇지, 정수가 아닌 유리수입니다, 여기가. 알겠어요? 네.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어야 해요. 잠깐.
네. 현수 됐어요? 안 된 거 같은데? 그림 그렸어요? 안 그렸어요? 그릴게. 네, 현수가 운 거 아니지? 하품한 거지? 뭐가요? 하품한 거지? 방금요? 어. 그냥 목소리가 그랬던 건데요. 아니 눈이 빨개서. 아, 저 눈이요? 너무 가려워서 긁어서. 긁지마. 자, 3번. 두 양의 유리수와 두 음의 유리수에 대해서 절대값을 이용해서 대소관계를 각각 판정하래. 자, 얘들아 보세요. 두 양의 유리수에서는 절대값이 큰 수가 어떨까? 얘들아, 그렇지, 큰 수가 큽니다. 자, 됐어요? 그러면 반대로 음의 유리수에서는 절대값이 큰 수가 어떨까? 작아요. 그렇지. 정수를 다들 잘 배웠군.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2분의 1하고 2분의 3이 있었어요. 네. 자, 근데 얘네들을 대소관계를 지금 알아볼 건데 2분의 1, 그러니까 플러스 2분의 1의 절대값은 2분의 1인 거잖아. 네.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3의 절대값이 2분의 3인 거잖아. 그럼 결국엔 누가 커요? 2분의 3이 크지요? 이게 두 양의 유리수에서의 절대값을 구한 거예요. 자,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하고요. 마이너스 2분의 3이 있었어요. 근데 얘 마이너스 2분의 1의 절대값 2분의 1이지. 네. 마이너스 2분의 3의 절대값 2분의 3이지. 근데 음의 유리수에서는 절대값이 큰 수가 더 어쩌다고? 작다고. 그럼 결국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더 작아? 마이너스 2분의 3이 더 작아?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는 부등호가 반대라는 소리야. 됐어요? 4번. 유리수의 덧셈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했어요. 얘들아, 못 쓴 거는 너네가 집 가서 영상을 다시 보면 돼. 알겠어요? 자, 유리수의 덧셈에 대해 서술을 할 건데요. 첫 번째,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 유건아, 멍 때리지 마세요. 들으세요. 자,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 얘는 어떻게 하냐면요. 두 수의 절대값의 합에 공통인 부호를 붙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플러스 3분의 1을 더했어. 지금 보니까 두 수의 부호가 같지요? 맞아요? 그러면은 공통인 부호가 누구야? 플러스잖아. 맞아?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우리 뭐야? 그렇지. 이 정도는 바로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이너스 2분의 1하고요.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었어요. 두 수의 부호가 지금 어때? 같아. 그치?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잖아. 그럼 공통인 부호 누구야? 그대로 써요. 그 다음에 2분의 1하고 3분의 1을 더했더니 5가 나왔어요. 이거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부호가 같은 게 있으면 또 뭐 또 있겠어? 그렇지. 그래서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 이 있어요. 자, 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두 수의 절대값. 우리 절대값 얘들아 근데 기억하고 있지? 그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고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응? 아니요.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더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보니까 절대값이 누가 커? 2분의 1이 커? 3분의 1이 커? 1분의 1. 그러면은 플러스가 더 큰 거니까 부호는 플러스를 써주는 거야. 그리고 부호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한다고? 빼요. 빼. 절대값에 차라 했잖아. 그럼 이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6분의 응. 6분의 그럼 누가 돼? 6분의? 이렇게 되겠지요? 됐어요?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3분의 1을 더했어. 그럼 얘도 지금 부호가 다르니까 절대값이 큰 애가 누구예요? 2분의 1하고 3분의 1 중에. 마이너스. 그치? 2분의 1의 절대값이 더 크니까. 그치? 마이너스 그대로 써. 그 다음에 두 수를 빼주라고 했잖아. 요거나 빼세요. 큰 수에서 작은 수. 그럼 뭐 돼요? 빼면? 일이 돼요? 6으로 통분하잖아. 그 6분의 3에서 6분의 2 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그럼 누가 나와요? 됐어요, 얘들아? 집중하세요. 자, 그럼 두 번째 거.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0이다. 자, 이게 뭔 말이냐 얘들아. 2 빼기 2는 3 빼기 3은 10 빼기 10은 그치? 부호는 다른데 숫자가 같지요? 그러면 어찌됐건 0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건 따로 예를 들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 우리 교환법칙, 결합법칙 배웠었어? 안 배웠었어? 배웠었지? 이게 지금 또 나오는 거야. 자, 첫 번째로 교환법칙. 똑같아. 정수에서 배운 거랑. A 플러스 B는 뭐라고 쓸 수 있어? 그렇지. 이제 이거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리가 바뀌어도 이 값이 성립한다면 그치? 그럼 걔는 교환 법칙이 사용됐다는 소리예요. 자, 두 번째 결합 법칙.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는데요. 얘는 A, B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C를 더해도 그리고 B, C를 먼저 더하고 A를 더해도 그 결과의 값이 같으면 얘는 결합 법칙이 사용됐다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결합. 묶는다고. 알겠어요? 묶어도 성립하는 거. 자, 그래서 6번. 유리수의 뺄셈에 대해 서술하라고 했거든, 얘들아. 얘도 똑같아. 우리 정수에서 뺄셈 배웠지? 똑같은 거예요. 얘는 결국엔 빼는 수에 부호를 바꾸어 덧셈으로 고쳐서 계산합니다. 이게 말로 하니까 어렵지? 근데 모양이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얘는 수에서 어떤 수에서 양수를 뺀 거야. 근데 이거의 결과의 값은 결국엔 뭐냐면 수에서 더해요. 뭐를? 그렇지. 음수를. 더하니 값하고 같아요. 됐어요? 자, 두 번째. 수에서 음수를 뺍니다. 그러면 얘는 수에서 더한 거랑 같아. 누구랑? 양수. 그렇지. 뭐야 이 똑똑쟁이들.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 플러스 3분의 1이 있었어요. 자, 근데요 얘를 뺄 거래요. 뭐랑? 플러스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냐면 결국엔 플러스 3분의 1을 더해준 거랑 같아요. 뭐랑?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더해준 거랑 같아요. 이거 한번 계산해볼까, 현우가? 네. 이거 3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더한 값은 뭐예요? 지금 부호가 다르니까 절대값을 먼저 봐야 되잖아. 네. 맞아? 그럼 절대값이 큰 수가 누구예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뿅 써주고 부호가 다를 때는 뒤에 절대값의 수를 어떻게 해준다 했어? 합을 한다 했어? 차를 한다 했어? 4. 그렇지. 그럼 누구예요? 6분의 1. 잘했어요. 이거 얘들아 이해됐어요? 자, 다음 두 번째 거. 플러스 3분의 1이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할 거래. 그럼 얘는 어떻게 또 쓸 수 있는 거냐면 3분의 1에서 더해줘요. 뭐를? 플러스 2분의 1로.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마이너스랑 마이너스가 만나니까 플러스가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지금 부호가 다 달라 같아.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그대로 써주고 채민이가 3분의 1이랑 2분의 1 더하니까 5. 이해 완? 네. 됐어요? 자, 그 다음 유리수에서의 뺄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거 맞는 말이지? 네. 왜냐면 계산 결과가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자, 그 다음 두 유리수의 곱셈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했거든. 얘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어쩌면 더하기 빼기보다 곱하기 나누기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 부호가 같은 두 수의 곱셈. 얘들아, 부호가 같으면 어찌됐건 플러스가 되지 않겠어? 마이너스가 두 개 있으면 뭐야? 플러스. 그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 양의 기호. 양의 기호 뭐였어? 그렇지. 부호라고 해도 돼요? 를 붙인다. 근데 얘들아, 선생님 아까 그랬잖아. 마이너스가 두 개 있다 했잖아. 왜 꼭 두 개라고 했냐면 여기 문제에서 두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그치? 세 유리수였으면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저번에 배웠지? 마이너스가 홀수게 있으면 마이너스, 짝수게 있으면 플러스 된다고 배웠었지? 자,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어 보면요. 플러스 3분의 4라는 것이 있었어. 근데 얘를 곱할 거야. 플러스 2분의 1로. 자, 그럼 부호를 먼저 봅니다. 항상. 자, 플러스랑 플러스를 곱하면 뭐가 돼요? 플러스. 가 돼요. 그러면 이제 뒤에 절대값만 확인하는 거야. 3분의 4랑 2분의 1을 곱하래. 우리 약분 배웠잖아. 네. 맞아? 그럼 이렇게 약분 되지요? 네. 여기 누가 남아, 현수야? 분자에? 약분하면 2 2가 남지? 그러면은 3 곱하기 1은 3 곱하기 1이고 3. 2 곱하기 1은 2 됐어요, 얘들아? 됐어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4분의 3에서요 곱할 거예요. 마이너스 6분의 2 할까? 2를 곱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부호 먼저 보라고.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곱했네. 그럼 부호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약분해줘야 되니까 얘랑 얘 약분하면 1, 2 이렇게 되지. 얘랑 얘 약분하니까 그렇지. 그러면 2 곱하기 2네. 그럼 뭐예요? 분의? 됐어요? 어려운 거 아니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호가 같은 게 있으면 뭐도 있다고? 다른 거. 그렇지. 부호가 다른 수의 곱셈. 두 수의 곱셈. 얘는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 음의 부호를 붙입니다. 마이너스. 그치? 네. 자, 근데 선생님 여기에다가 기호 말고 부호라고 고칠래. 나는 부호가 더 편한 것 같아. 기호라고 써도 되고 부호라고 써도 돼요. 우리 근데 계속 부호라고 했으니까 부호로 바꿀게.
괜찮지? 네. 자, 그러면 얘도 예를 들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플러스 3분의 4를 곱해볼 거야. 그럼 지금 부호가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자, 마이너스랑 플러스를 곱한 거야. 그럼 마이너스가 홀수게 있어, 짝수게 있어? 홀수게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써주지. 네. 그 다음에 2분의 1에다가 3분의 4를 곱할 건데요. 분모랑 분자랑 약분이 되니까요. 결국엔 누가 남아? 3분의 2만 뿅 남겠어. 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넘어갈게요. 자, 8번. 셋 이상의 유리수의 곱셈에 대해 서술하라고 했는데요. 셋 이상의 유리수잖아, 얘들아. 그럼 얘는 항상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냐면 음수의 개수가 먼저 중요한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전체의 부호를 항상 결정하세요. 그리고 절대값끼리 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부호를 결정하고 절대값끼리 곱한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호를 결정하는데 자, 음수가 짝수게 있을 때 곱하기해서 어떻게 된다고? 플러스가 된다고. 됐어? 자, 근데 음수가 홀수게 있으면 가 된다고. 됐어요? 네. 완전 중요.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 플러스 5분의 2에다가요. 선생님이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고 그리고 플러스 8분의 10을 곱한 거야. 그럼 우리 항상 부호를 먼저 본다고 얘들아. 부호를. 네. 부호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야. 그 마이너스가 몇 개 있어? 홀수게 있어. 그럼 부호가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런 의무를 가질 수도 있잖아. 아니 도대체 왜 마이너스가 음수개면 그냥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봐봐. 차근차근 해보자. 혼합계산에서 곱하기만 지금 있지. 그럼 지금 우리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하면 된다는 뜻이야. 그럼 부호만 봐봐.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뭐가 남아? 마이너스가 남아. 그럼 어떤 마이너스에 어떤 수가 있겠지. 맞아? 그럼 마이너스의 어떤 수에다가 플러스 어떤 수를 곱한 거야. 그럼 뭐가 돼? 그러니까 어찌됐건 홀수계가 있으면 얘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부호가 마이너스인 거 알았다. 그럼 이제 숫자 계산하면 되겠네. 그치? 5분의 2에다가 3분의 1 곱하니까 뭐예요? 그럼 이제 15분의 2에다가 8분의 10을 곱해주면 되는 거네? 네. 약분 되네, 얘랑 얘. 네. 그러면 4 되지? 네. 그 다음에 얘는? 3. 그치? 그 얘 한 번 더 되냐? 네. 2분의 1 이렇게도 되잖아. 그럼 결국엔 누가 남아요? 끝.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럼 넘어가서 9번. 또 나오네. 세 유리수 A, B, C를 이용해서 유리수의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하고 결합 법칙이요. 그러면 교환 법칙이 뭐라고 쓸 수 있을까? A 곱하기 B. 그렇지. 이거 애들아 다 똑같아.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네, B 곱하기 A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결합 법칙.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있었는데요. A, B를 먼저 곱하고 C를 곱한 것과 그리고 B, C를 먼저 곱하고 A를 곱한 것과 결과의 값이 같아요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됐어요? 자, 힘내서 다음 장. 두 유리수의 나눗셈 방법에 대해 서술하세요. 그럼 얘도 첫 번째로요. 부호가 어떤? 같은. 그렇지. 같은 두 수의 나눗셈. 자, 봅니다.
뭐라고? 글씨가 안 보여요. 무슨 글씨? 연필이 너무 아 연필. 나 또 내 글씨가 작다는 줄. 두 수의 절대값에 근데 말 예쁘게 하세요. 네. 절대값에 나눗셈 몫에 양의 부호를 붙입니다. 근데 같은 게 있으면 얘들아 뭐 또 있다고? 그렇지, 다른 것도 있다고. 그럼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나눗셈. 그러면 이거를 보지 않고 너네가 또 쓸 수 있겠네. 두 수의 절대값에 뭘 쓰겠어? 똑같이 나눗셈의 몫에 뭘 쓴다고? 그렇지, 음의 부호를 붙인다. 자, 근데 유리수의 나눗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자, 왜냐면 1 나누기 3이 있어. 3 나누기 1이랑 결과의 값이 같니? 아니요.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이걸 굳이 부호로 쓰자면 A 나누기 B는 B 나누기 A랑 달라요. 이거 다르다는 뜻. 알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B분의 A도 A분의 B랑 다른 거겠지요? 네. 맞아? 됐어요 여기? 그 다음에 11번 역수의 정의와 역수를 이용한 나눗셈 계산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했네. 자 얘들아 우리 역수 초등학교 때 배웠니? 아니. 배운 친구들도 있고 안 배운 친구도 있어. 왜냐면 역수 일단 볼까? 두 수의 곱이 1일 때 한쪽의 수를 다른 수의 역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 곱하기 B가 1이었어. 이때 A를 B의 역수 또는 반대로도 쓸 수 있겠지? B를 A의 역수 그치? 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 두 수를 곱했을 때 1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5분의 2에다가 선생님이 마이너스 2분의 5를 곱한 거야.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겠죠? 맞아? 그 다음에 얘랑 얘 약분 결국엔 답이 1.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를 마이너스 5분의 2의 역수는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한다고. 근데 마이너스 2분의 5의 역수는 마이너스 5분의 2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분자 분모가 바뀌었지? 그럼 걔가 역수인 거야. 그럼 반대로 일단 이렇게 쓸까? 임으로 마이너스 5분의 2의 역수는 마이너스 2분의 5이다. 이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사실? 자 그러면 볼까 얘들아? 생각해봐. 마이너스 7분의 2가 있었어. 얘의 역수는 마이너스 2분의 7. 부호가 있으면 부호는 그대로 써줘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말로 써서 지금 어려운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나눗셈의 현수야, 왜? 네. 왜? 왜? 연필이 안 나와? 여기 있잖아. 연필. 가져가 쓰면 돼. 나누는 수에 그래. 계속 짜증낼 필요 없잖아. 네. 그치? 곱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이너스 5분의 2 나누기 마이너스 10분의 3. 내가 너네한테 역수를 배웠니? 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 나누기를 뭘로 바꿨어? 곱하기로 바꿨어. 그럼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꿨을 때 분자랑 분모의 위치가 어떻게 됐어? 바뀌었어. 그러면 초등학교 때 역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우린 이미 배웠던 거야. 그럼 봐봐. 마이너스 5분의 2에다가 나누기 곱하기로 바꾸면요. 분자랑 분모가 뿅 바뀌었어. 그치? 배웠어. 그럼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되지요. 그 다음에 약분할 수 있잖아. 얘랑 얘. 그럼 뭐야? 3분의 4. 되었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도 무의식 중에 배웠던 거야. 됐어요? 그 다음 12번.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 계산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했는데 써볼까? 자, 곱셈과 나눗셈이 혼합된 식은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어 곱셈만의 식으로 계산한다. 자, 뭔 말이냐면 얘들아 생각해봐. 나누기는 우리 어차피 계산하려면 곱하기로 바꾸잖아. 그럼 그 나눗셈 식이 어차피 곱셈으로 바뀌겠지. 전부 다 모든 게. 그러니까 곱셈의 방법대로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3분의 2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다 나눌 거래요. 마이너스 12분의 1을요. 그리고 곱해주려고. 마이너스 7분의 3을. 자, 그러면 나누기 곱하기로 바꿔주자. 3분의 2지. 곱하기 역수 취해줍니다. 마이너스 12 곱하기 마이너스 7분의 3. 마이너스가 몇 개 있어? 2개. 그럼 부호는? 플러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약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약분이 지금 분모랑 분자 이렇게 되네? 네. 그럼 이제 우리 분모엔 누구와? 7. 그렇지. 분자에는? 그렇지. 야, 얘들아, 얘는 분자잖아. 왜냐면 사실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1분의 12니까. 그치? 그럼 7분의 24. 라고 쓸 수 있어요. 됐어요? 더하기 빼기보다 곱셈이 더 나은 것 같지 않아? 부호 헷갈릴 일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13번. 얘는 정수에서 썼던 거 그대로 따라 쓸게. 나 팔 아프니까. 자, 첫 번째. 근데 한 가지가 추가됩니다. 소수는 분수로. 대분수는 가분. 그렇지. 가분수로 바꿉니다. 왜냐면 얘들아 대분수는 대분수 그 상태로 계산할 수 있지만 되게 복잡해지겠지. 가분수로 뿅 바꿔가지고 우리 분자 분모들 약분해줄 수 있잖아. 그치? 그 방법이 훨씬 간단해요. 자, 근데 우리 정수에서 이 부분 있지? 이거 배웠었지? 얘를 그대로 선생님 따올게. 너네는 적어야지. 응, 기다려줄 거예요. 응, 근데 번호는 선생님이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얘가 2번, 3번, 4번, 5번이 되겠죠? 네. 2, 3, 4, 5 이렇게. 네. 그러니까 소수는 분수로, 대분수는 가분수로 바꾸고 그 다음에 거듭제곱이 있으면 항상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합니다. 뜬금없는 거 먼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듭제곱 먼저 해요. 그리고 나서 괄호가 있으면 괄호 안을 먼저 푸는데 괄호의 순서가 뭐였어? 소괄호, 그 다음에 중괄호, 그리고 대괄호 순서였어요. 됐어요? 자, 그리고 곱셈, 나눗셈을 주어진 순서대로 계산을 해. 그리고 마지막에 덧셈, 뺄셈을 순서대로 계산했지? 갑자기 덧셈, 뺄셈 먼저 하면 돼? 안 돼? 안 돼. 전혀 다른 식이 되어버려. 알겠어요?
이거 예시도 있는데 예시는 선생님이 A급 원리해설 풀 때 알려줄게. 아니면 지금 해줄까? 아니요. 네. 그래? 그래? 이따가 하자. 알겠지? 바로 책으로 넘어가게. 자, 그다음 마지막. 제일 중요해. 분배 아직 안 할 거야. 분배 법칙을 우리 배웠었지? 네. 그치? 원래는 사실 분배 법칙 알려줄 때 내가 더하기만 알려준단 말이야. 근데 난 특별히 빼기도 알려줘. 근데 선생님 빼기를 쓰지 않아도 플러스를 분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4번 봅니다. 얘들아, 이거 못 쓴 거는 이따 정수 보면서 써도 돼. 알겠지? 자, 세 유리수의 A, B, C에 대해서 분배 법칙 나타내래요. 자, 첫 번째 A 곱하기 B 더하기 C도 있었어. 자, 그럼 얘는 뭐냐면 A를 B에다가도 뿅 곱해주고 C에다가도 뿅 곱해주고 그 값을 더해주란 소리야. 그럼 어떻게 쓸 거냐면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로 쓸 수 있어. 그치? 그러면 저 괄호에 있는 애가 마이너스일 때도 있다고. 그치? 그럼 도준이가 말해볼까? 이거 마이너스일 때 어떻게 돼? A, B, 그렇지? 빼기 잘했어. 아주 잘 배웠어. 누가 알려줬지? 선생님. 그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A 플러스 B에다가 C를 곱한 거야. 그럼 얘도 당황할 거 없어. C를 A에다가도 곱해주고 C를 B에다가도 곱해주고 그 값을 더해주면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A 곱하기 C 더하기 B 곱하기 C로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 더하기가 있으면 뭐 또 있다고? 빼기도 있다고. 그럼 시연이가 말해볼까? 이거 어떻게 되는데? A 곱하기 C 그렇지. 빼기 응. B 곱하기 C. 그렇지. 잘했어요. 자, 얘들아, 이게 사실 우리는 지금 분배 법칙 때문에 이 모양을 이렇게만 바꿨잖아. 맞아? 네. 근데 문제를 풀 때는 꼭 이 모양만 나오지 않아. 공통된 걸 묶어야 되는 것도 있어. 그러면은 반대로 얘로도 바꿔줄 수 있어야 돼. 자, 근데 선생님 쉽게 보면 봐. 더하기 빼기가 있는 이 중간에 더하기 빼기가 있는 이 식은 이렇게 봤을 때 공통된 수 누구야? C지. 이 C를 그냥 괄호 해주고 묶어주면 돼. A 빼기 B로. 됐어? 여기서도 지금 C가 공통되어 있지. C로 묶어주고 A 더하기 B 이렇게 쓸 수 있다. 됐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문제에서 쓸 수 있어야 돼. 응? 그러니까 외울 때 거꾸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